지난주에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몰렸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불꽃축제를 잘 보기 위해 이른바 명당 자리를 돈 주고 빌리려는 현상까지 있었는데요. 불꽃축제 바로 앞 아파트니 빌라니 오피스텔은 복도를 대여해주고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을 정도였어요. 공원대 명당 자리 맡아주는 알바 이런 건 물론이었고요. 호텔은 더했죠. 1박 요금이 수백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본다고? 사실 이 불꽃축제는 2000년에 서울특별시랑 한화그룹이 합작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벌써 25년째입니다. 매해 총 한화가 불꽃축제 비용으로만 100억씩 쓴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한화는 왜 이렇게 100억이나 쓰면서 불꽃축제를 하는 걸까요? 사실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꽃축제는 2000년에 시작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한화는 산업,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다이너마이트 있죠? 이거를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한화라는 이름도 사실 한국 화약 주식회사 줄임말의 한화예요. 모르셨죠? 1964년부터는 이 산업용 화학 말고도 불꽃놀이용 화학도 생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화약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지가 않았죠. 그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성화 불꽃쇼를 한화가 직접 연출을 맡겠다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실제 이때는 63빌딩 꼭대기에 불꽃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현재는 다른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불꽃놀이용 화학 생산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불꽃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홍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얼마나 홍보가 되길래 이렇게 매년 100억씩이나 쓰는 걸까요? 일단 한화는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분야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화 손해보험과 한화 생명이죠. 얘네가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한화가 화약을 팔 때는 B2B, 그러니까 회사들을 상대로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손해보험이나 생명 이런 거는 B2C 사업이거든요.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한화 입장에서 고객들이 한화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보험이나 금융 이런 계열사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용도로 여전히 불꽃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100억이라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니 기업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100억이나 쓴다고? 이런 사고방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뭘 광고하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뭔가는 미래지향적인데? 이런 느낌의 광고예요. 이런 광고의 특징은 뭘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의 감정을 건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본 LG 광고는 그냥 미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감정과 기업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건데요. 한화는 그 시도를 TV 광고 대신 매년 불꽃축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꽃축제를 한화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생중계 댓글을 보면 누구누구야 사랑해, 누구누구야 너무 고마워, 희망이에요, 감동적이에요, 혹은 막 소원을 말한다거나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 불꽃축제에 감동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감동을 한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한화에서는 불꽃축제를 시작할 때 아예 이 문구 자체를 불꽃으로 띄워서 보여주기도 했죠.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감정의 영향을 받을수록 사람의 주목도가 되게 올라가고요. 그럼 해당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같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0억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사실 마케팅 단계를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자영업 할 때는 이걸 몰라서 돈을 꽤나 날렸습니다. 전단지부터 뭐 체험단까지 진짜 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 마케팅의 목표를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 순서대로 마케팅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걸 아시면 대기업에서 왜 이 정도까지 돈을 쓰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불꽃축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화는 매년 불꽃축제로만 100억을 쓴다고 했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화한테 100억은 큰 돈 아니겠죠. 근데 사실 마케팅에서 비용을 쓸 때는 내가 얼마가 있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돈이 많은 기업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돈을 날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훨씬 중요하죠. 이 돈을 왜 쓰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이런 거요. 대부분은 마케팅 목표를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합니다.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마케팅 목표는 고객 단계별로 달라요. 그럼 고객 단계가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고객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단계는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처럼 아주 작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돼서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멈추고 한번 써봤는데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1단계는요. 지금 내 상품,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몰라서 안 살 뿐이지 내 걸 알게만 된다면 당장 구매할 고객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단계는요. 지금 알린다고 해도 바로 구매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3개월 안에는 구매할 수도 있는 고객이에요. 그리고 3단계는요. 당장 구매 의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내 상품을 자주 구매하는 고객의 나이대나 성별이나 뭐 특징 같은 거가 공통점이 있는 고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요. 그냥 많은 사람입니다. 뭐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걸 제가 한번 한화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한화 손해보험을 검색해보니까 가장 메인으로 나오는 보험 상품이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보험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시를 드린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보면 막 제가 판다고 하시는데 저 보험이랑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보험에 대해 알아보니까 생애 주기별로 위험을 보장받는 그런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임신 출산을 하는 30대 여기가 거의 메인 고객층입니다. 이 상품을 기준으로 고객을 4단계로 나눠보면 이래요. 먼저 이 보험을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앞뒀거나 혹은 폐경을 앞둔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이미 이런 보험을 타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사람이죠. 그래서 1단계는 사실 뭐 출산을 앞둔 분, 폐경을 앞둔 여성, 아니면 이미 타 회사의 여성 보험에 가입한 고객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 2단계는 당장 출산이나 폐경 뭐 이런 걸 앞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해서 출산이 염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폐경기 그 시기, 나이대가 도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구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3단계는 결혼 출산에 관심이 없거나 폐경 나이대 아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메인 가입 나이대가 30대라고 했잖아요. 그 나이대 여성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미 내 고객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그냥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성 뭐 아니면 그냥 남녀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단계의 고객을 목표로 이 마케팅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고요. 방법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요. 근데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꽃축제는 어땠을까요?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사실상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냥 축제를 즐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라는 기업은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아 하나는 이런 감동을 주는 회사야 이렇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단계로 따지고 보면은 굳이 따지면 이 4단계 뭐 플러스 그 이상이겠죠? 왜냐면 딱 누군가를 위해서 알리기 위한 방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보통 이렇게 4단계 이상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 타겟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우리 회사 이미지를 알릴 때 쓰는 방법으로는 TV 광고, 축제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야 그 느낌만 주는 것, 감정을 건드는 것 이 정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색깔이나 로고, 캐릭터, 뭐 이미지 아니면 문구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강조하죠. 아까 뭐 LG 광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당연히 4단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4단계를 위해서 광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수학학원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광고를 한다고 이 근처 지역에 그냥 전단지를 싹 돌렸거든요. 전단지 최소 주문 수량이 4,000장인데 그거 뽑아서 그냥 진짜 다 뿌렸습니다. 보통은 이 전단지 뿌리는 것도 대신해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저랑 전단지 데이트를 하면서 뿌렸어요. 진짜 그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 꼽는 거 있죠? 그거 저 지금 아직까지도 자신 있습니다. 진짜 잘해요. 그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거의 몇만 장을 뿌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고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누굴 대상으로 한 거죠? 마케팅을? 4단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돈은 많이 드는데 효과가 가장 적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영업자한테는 적절하지 않죠. 실제로 제가 4,000장을 뿌리면 학원 문의가 한 3, 4명 정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0장당 1명 정도? 뭐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명이서 1,000장 뿌리려면요 진짜 거의 최소 4-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5시간씩 매번 해야 한 명 문의가 올까 말까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마케팅도 모르고 막 어려서 와 대박 1,000장당 1명? 나 그럼 진짜 더 많이 뿌려가지고 막 1만 장 뿌려서 10명 데리고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영업자 마케팅의 핵심은 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고객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가끔 지역 단위 자영업인데 버스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이 지역 메인 골목에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목표에 맞지 않는 광고입니다. 물론 이미 내가 그 지역에서 충분히 인지도가 있다. 그럼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이 급하다면 일단 사실 이 1단계 고객을 위한 마케팅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이제 차차 공유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사업체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객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을 목표로 마케팅을 하겠죠. 만약 자영업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내 사업체의 1, 2, 3, 4단계 이걸 한번 구분해보세요. 이걸 알아야 이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 방법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매년 100억을 4단계 고객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이런 4단계 고객 말고 1단계 고객부터 차차 공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내 사업의 1, 2, 3, 4단계 이 4단계의 고객을 나눠보자고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의 단계별 고객 나누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지금 매주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제 시행착오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마케팅과 운영 관련해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혹시나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